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방송 분쟁을 넘어 지금 한국 야구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불꽃 야구 사태의 진짜 본질을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저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에 저작권 다툼, 흔히 볼 수 있는 콘텐츠 분쟁 중 하나라고 말이죠. JTBC라는 거대 방송사와 외주 제작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야구 예능 사이의 충돌점 법원의 판단 역시 형식적으로는 JTBC의 손을 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심판도 법원도 아닌 한국 야구 어른들이었습니다.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일구회, 김성근, 김민식, 이광환 감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야구 원로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기틀을 만들었고 수십 년간 현역 선수와 은퇴 선수 모두가 의지해온 정신적 지주들입니다. 그들이 던진 한 문장은 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방송 싸움이 아니다. 우리 야구인의 삶이 걸린 문제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지루했던 저작권 논쟁은 더 이상 법률 용어의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은퇴 선수들이 다시 땀 흘릴 수 있었던 마지막 무대이며 야구를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라운드를 열어준 생존의 통로였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판결문 몇 줄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영상 파일이 아니라 수많은 야구인의 삶이라는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는 결단합니다. 법을 앞세운 거대 방송사에 맞서기 위해 다시 법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은퇴 선수들이 왜 다시 그라운드에 서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무대가 사라질 때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순간부터 판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이 싸움은 프로그램 하나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야구 생태계 전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법적 승리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가능성을 잘라낼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일구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왜 이 사태의 모든 논리를 뒤흔들게 되었을까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일구회가 불꽃 야구를 한국 야구의 자산이라고 선언한 진짜 이유를 하나씩 차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산이었을까요? 일구회가 선택한 이 단어는 감정적인 수사가 아니라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JTBC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만든 성공 포맷을 무단으로 계승했고 그 결과물은 복제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판단이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성립 가능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형식적인 판단에서 JT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구에는 이 논리 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간다고 봤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불꽃 야구는 이미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구회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자산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일구회는 불꽃 야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야구를 멀리 떠나 있던 세대를 다시 끌어들이는 문화적 통로, 은퇴 선수들에게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생태계의 일부 그리고 한국 야구 콘텐츠가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실질적인 공공자산이라고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불꽃 야구의 폐지는 단순한 콘텐츠 종료가 아닙니다. 야구에 관심 없던 시청자들이 처음으로 규칙을 이해하고 은퇴 선수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던 그 유입 경로 자체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이는 방송 한 편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야구 생태계의 혈관 하나를 잘라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일구회가 특히 우려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생태계 전체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야구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수, 감독, 팬, 미디어,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 연결된 거대한 순환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콘텐츠는 그 순환을 이어주는 드문 연결고리였습니다. 만약 JTBC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구 예능은 다시 신인 연예인 중심의 소비형 콘텐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선수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야구 팬과 대중을 연결하던 중간지대는 사라집니다. 일구회가 말한 자산 상실이란 바로 이런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구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법은 존중한다. 하지만 야구 생태계는 지켜야 한다. 이 두 문장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립해야 할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불꽃야구는 정말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키워왔고 함께 지켜야 할 문화적 자산일까요? 그리고 법적 판단이 생태계를 파괴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침묵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룰 은퇴 선수들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이 사태의 가장 인간적인 단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무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퇴 선수들의 진짜 현실이 시작됩니다. 현역 시절 이들은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뛰었습니다. 유니폼 하나로 이름이 불렸고 홈런과 삼진 하나에 환호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과거형이 됩니다. 남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뿐입니다. 평생 야구만 해온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라는 말은 잔인합니다. 공을 던지고 배트를 쥐는 것 외에 삶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치킨집, 고깃집, 야구 교실쯤 이 선택지조차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도 경험도 실패를 감당할 여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웃고 은퇴 선수들에게는 두 번째 그라운드였고 다시 자신이 야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시 유니폼을 입는다는 건단지 방송 출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찾는 행위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무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는 은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팬들과 다시 연결되고 야구 팬이 아니었던 시청자들에게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는 곧 강의, 행사, 지도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생계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구조가 단 하나의 법적 해석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판결문 몇 줄 갖춰본 인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수십 명의 인생이 다시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구회가 분노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구회는 이렇게 묻습니다. 방송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은퇴 선수들의 마지막 무대를 지워도 되는가? 법적으로 옳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숨 쉴 수 있게 된 기회를 빼앗아도 되는가? 이 질문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선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이름을 얻었고 다시 야구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았습니다. 불꽃야구가 사라진다는 건그 통로가 다시 막힌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사태는 더 이상 익명의 집단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한 인물에게 집중되는 부담으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종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한국 야구의 원로들이 이종범이라는 이름을 성명서에 직접 적시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 사태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종범이라는 이름은 한국 야구에서 하나의 상징입니다.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언제나 가장 역동적인 플레이로 시대를 대표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사태에서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무겁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 구단에서의 코치 자리임이 검증된 커리어와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내려놓고 최강야구의 감독직을 선택합니다. 이 결정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라운드로 불러내고 싶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용기였고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이종범 감독은 단순한 연출자가 아니라 은퇴 선수들의 삶과 미래를 함께 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그에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구인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도 전에 법적 분쟁과 함께 폐지설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JTBC가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자 내부 정리, 구조 조정, 그리고 조용한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현장은 이미 방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종범 감독은 모든 부담을 혼자 떠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얼굴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앞에 세웠다가 불편해지면 뒤로 밀려날 수 있는 존재점. 야구계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그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구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성명서에 이종범의 이름을 직접 넣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건 개인보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종범이라는 상징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1구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불꽃야구도, 이종범 감독의 최강야구도 건드리지 마라. 이는 특정 인물을 감싸는 선언이 아닙니다. 야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최후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웅이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종범 감독의 선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종범 감독을 지키는 일은 과연 한 개인을 보호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야구 생태계 전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일까요? 이 질문은 고법적으로 이긴 쪽이 과연 진짜 승자인가? 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JTBC가 법정에서는 승리했지만 왜 여론과 팬덤 앞에서는 고립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이유를 차분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법정에서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처분 인용점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 싸움의 승자는 분명 JTBC였습니다. 저작권 논리, 포맷 보호, 법적 절차, 모든 것은 문서 위에서 완벽하게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JTBC는 전혀 다른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쟨 법이 아니라, 여론 판사가 아니라 팬덤,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영역입니다. 야구 팬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한 저작권 분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은퇴 선수들과 다시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판결 직후부터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JTBC는 이겼지만 동시에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책은 1구회를 적으로 돌렸다는 점입니다. 1구회는 단순한 단체가 아닙니다. 한국 야구의 뿌리를 지켜온 정서적 권위이자 현역과 은퇴를 가리지 않고 존중받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건야구계 내부에서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당장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 승리로 인해 미래의 모든 관계를 잃게 되는 상태. 법적으로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신뢰라는 자산을 동시에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진짜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야구 콘텐츠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협조구단과의 관계, 야구계 전반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지속됩니다. 그런데 지금 JTBC는 야구계 전체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상 하나를 막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야구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토양 자체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론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법적으로 이긴 쪽이 왜 이렇게 궁지에 몰렸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배제한 채법의 언어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는 감정으로 소비되고 공감으로 공유되며 신뢰 위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한 순간 대중은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의외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배우 손지창의 짧은 메시지. 우리는 어른들의 싸움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야구를 보고 싶다. 이 한 줄은 팬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그 이후 흐름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불꽃야구를 지켜야 한다. 은퇴 선수들의 설 자리를 빼앗지 마라.
아직 이 프로그램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다시 조명됩니다. 초반에는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던 장시원 PD. 하지만 여론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는 불꽃야구를 지키는 상징적인 존재로 재해석됩니다. 비난의 대상에서 야구 자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이미지가 전환된 것입니다. 결국 JTBC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도덕적 정당성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한때 불법 복제물로 낙인 찍힐 뻔했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가치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싸움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군가가 완전히 쓰러져야 끝나는 치킨 게임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태의 마지막 갈림길 공존과 상생이라는 선택지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법적 충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콘텐츠 산업과 스포츠 생태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부에는 복잡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둘 다 살아야 한다. 누군가를 완전히 쓰러뜨려야만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위험합니다. 법적 판단만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밀어내는 치킨 게임이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등을 돌리고 야구인들은 다시 설 자리를 잃고 콘텐츠 시장은 신뢰를 상실한 채 황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에게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형식적인 승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콘텐츠의 가치와 생태계를 함께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야구 콘텐츠가 지닌 사회적 의미와 파급력을 인정하고 최강야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 법의 언어를 넘어 사람의 언어로 이 사태를 정리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 역시 기존 포맷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시원 PD의 연출력과 팬덤의 지지가 확인된 지금 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야구 콘텐츠의 시장은 생각보다 넓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색깔로 공존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경쟁이 아닌 균형 배제가 아닌 상생점이 사태는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중요한 시험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냈는지가 평가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사람과 생태계를 먼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정의는 숫자와 문서로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빠진 정의는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불꽃야구는 지금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 야구의 자산으로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퇴 선수들의 눈물과 노력 감독들의 책임, 그리고 팬들의 공감과 지지가 녹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약서나 판결문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종범 감독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수많은 야구인의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지켜야 할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태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의견 하나하나가 이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깊은 분석과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